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전일 장 마감 후에 공시를 좀 띄웠죠. 대표이사 변경 공시인데요. 기존에 그 가짜 대표이사로 주재환 대표이사하고 최문호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이 주재환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어요. 뭐, 일신상의 이유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뤄진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이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나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곤 하죠. 아마도 이게 팩트는 아니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이 에코프로 BM이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영 구조를 조금 손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지금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잖아요. 지금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신청을 했는데,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이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요.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주가가 움직이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에코프로 BM이요. 현재 코스닥 2위죠. 얘가 아마 코스피로 가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한 33위에서 35위 정도, 요 30위 중반쯤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13조 정도 되죠. 여기랑 시총이 비슷한 그런 종목들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거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SK텔레콤,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 BM이 11월 27일 날 예비 심사 신청서 접수를 했죠. 그러면은 45 영업일, 네, 영업일 내 상장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심사 마무리 일주일 후에 상장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내년 2월 둘째 주 정도? 요쯤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을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 손실이요. 412억입니다. 네. 그래도 4분기에는 이 영업 손실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본격적인 영업 수익성이 나오는 그 시기는요, 아마도, 내년 여름쯤, 그러니까 내년 2분기, 요쯤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4,774억 원. 그러니까 시총의 한 3.6% 정도 되는데요. 부채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면은, 단기 차입금이 9,972억 원이 있습니다. 이 단기 차입금이 9,972억 원이 있습니다. 이 보통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이 현금성 자산이 단기 차입금보다 많은데,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되어 있죠. 이 단기 차입금이 현금성 자산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뭐 예를 들면은 포스코 DX나 LNF 같은. 자, 보시면은,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한 첫날에는요, 주가가 6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얼마죠? 현재 기준 21,200원. LNF는요, 이전 상장 첫날 거래가가 145,100원. 그리고 오늘은 99,500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지만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코스닥에 있느냐, 코스피에 있느냐, 이런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요,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 이전 상장을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장은 기대감, 이 꿈과 희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 그리고 이 이전 상장 이후에 대기 중인 일정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주가의 상승을, 이런 것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변수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겠죠. 제가 에코프로 BM의 미래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통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했을 때에는요, 이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쉽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매출과 이익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찍히는 이 숫자들, 이 실적들,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리고 2027년부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때요, 이 전기차 배터리, 이 배터리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판매량 수요가 커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에코프로 BM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주가는요, 또 이미 최근에 있었던 이 전기차 캐즘, 그리고 적자 전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하향을 끝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하향을 좀 끝내고 우상향으로 이 방향을 전환해주는 그 시점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2분기, 제 기준에서는 최소 2분기, 대부분은 이제 내년이 되면은 25년도가 되면은 좀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가, 매수하기가 좋은 시기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승에 베팅을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중요해질 거예요. 이 코스피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요. 때문에 우리가 이 뉴스, 공시, 이슈, 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체크를 해야 돼요. 빨리빨리 내용을 체크를 하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잘 추려서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이 있어요. 이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나는 이 관련된 정보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뒤에 두 글자 BM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변수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타점하고 대응 전략까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렛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시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저홍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